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5년 12월 21일에 있었던 한 강연의 일부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 그러니까 이른바 붉은 말의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게 2026년이라는 이 한 해만 딱 떼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 3년에 걸친 거대한 변화에 딱 한가운데 있는 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격동기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스케일이 정말 크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강연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천지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지공사요? 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거대한 프로젝트. 날고 좀 탁해진 기운을 모두 쓸어내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3년간의 흐름이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2026년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역할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죠. 이 강연에서는 2025년부터 3년간 엄청난 격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이게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일종의 계획된 과정이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아, 단계가 있군요. 네, 첫 번째 단계가 2025년, 이건 시작의 해라고 부릅니다. 시작의 해.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모순, 이 모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모순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묵인되어 온 비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현상들, 그걸 떠올리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숨겨진 모순이 드러나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다 밖으로 터져나오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근데 그게 왜 하필 2026년에 분출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강연에서는 그 시끄러운 분출의 동력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나요? 붉은 말이라는 상징만으로는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2026년이 바로 2단계 분출의 해에 해당하는데요. 네. 붉은 말, 즉 적토마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건 그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이 막 넘치는 야생마가 호요하는 모습을요. 그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2025년에 드러난 문제들이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 붉은 말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딱 단언을 하죠. 아,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모든 소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시작이 있고 폭발적인 분출이 있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3단계 2027년 총정리의 해입니다. 네, 3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2026년에 분출된 모든 문제들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마무리하는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터트리고 그리고 정리하는 이 체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틀을 제공하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거나 앞으로 목격하게 될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이 망해가나 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2단계 분출 과정이구나. 곧 3단계 정리의 시기가 오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지도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들 속에 사실은 하나의 질서와 목적이 있다. 이런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잠깐만요. 아까 천지공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단어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는데요. 이게 그냥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강연의 핵심입니다. 천지공사의 목적은 명확해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탁한 기운을 쓸어내는 것. 탁한 기운. 네, 일종의 우주적인 대청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크게 엎고 가자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사를 앞두고 대청소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묵은 짐을 다 버려야 새 가구를 들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일어나야 청소하지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야 청소한다? 네.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석구석 숨어있는 먼지나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겉만 닦는 그건 청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2025년에 모순이 드러나고 2026년에 시끄럽게 분출되는 그 현상 자체가 이 대청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격동기, 우주적인 대청소,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은 내일 나의 출근길,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 강연에서는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한 조언도 혹시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자료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연에서는 사회 혼란에 그저 휩쓸리면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안심을 시키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마주하더라도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한 서퍼가 있잖아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혼돈과 갈등에 매몰돼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 즉 천지공사라는 틀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휩쓸리는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목적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언제나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갈등이나 역할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연에서도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군요. 혼란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세대의 역할과 연결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상징적인 비유로 풀어냅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큰 별, 동생별, 샛별이라는 별의 비유죠. 별이요? 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를 큰 별에 비유합니다.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이죠. 이 사회를 이끌어온 어른들이며 이들이 먼저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별이 먼저 빛을 낸다. 그 다음은요? 그 아래 세대, 지금의 한 30대에서 50대, 이들을 동생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생별. 이 별들은 큰 별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를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자손들이죠. 큰 별, 동생별, 샛별. 이 별의 비유가 굉장히 와닿네요. 특히 중간 세대인 동생별은 스스로 빛나기보다 받은 빛을 반사하고 증폭시킨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마치 선배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이건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할인데요. 네,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무거운 역할이죠. 강연의 핵심이 바로 그 관계에 있습니다. 큰 별이 스스로 빛나고 동생별이 그 빛을 받아서 잘 전달하고 증폭시킬 때 비로소 미래 세대인 샛별들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밤하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선 세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샛별들이 빛날 수 있는 그 밤하늘 자체가 어두워지고 오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앞서 말한 그 천지공사라는 거대한 변화, 이 고통스러운 격동의 시기를 거치는 목적이 바로 이 샛별들, 미래 세대가 제대로 빛날 수 있는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연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른 세대의 의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의무. 네, 지금의 혼란을 감수하고 탁한 기운을 청소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더 맑고 밝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어떤 세대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격동기를 잘 대비하라 라는 그런 생존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네요. 개인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전환시키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관점은 다른 종말론이나 개벽 사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사상들은 파괴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책임과 미래를 더 강조하는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화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의 주체로서 현 세대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죠. 현상의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강연 자료가 당신에게 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2026년 병호년은 단독적인 재앙의 해가 아니라 천지공사라는 거대한 3개년 리부트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표면으로 분출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시끄러운 단계라는 점이고요. 끌어남, 분출, 정리. 그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은 파괴나 종말이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대청소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정화의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 즉 샛별들이 마음껏 빛날 수 있는 깨끗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의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는 이 변화의 거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네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거시적인 관점과 각자의 역할을 제시해 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자료는 사회적,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격변을 천지공사라는 거대한 영적 또는 우주적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이렇게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현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 더 큰 목적식을 부여하나요? 아니면 당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